야당은 지금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에 더욱 큰 불을 붙일 전망입니다. 내일 모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탄핵될 때까지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12월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박따박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안 되면 어떡하시게요? 또 두드리겠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일정 말씀드리자면 12일에 보고를 하고 14일 토요일 표결하는 과정으로 갈 겁니다. 이번에 표결이 완료가 되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목요일 보고 토요일 표결로 갈 겁니다. 자, 민주당은 들으신 것처럼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매주 추진하려면 회기를 쪼개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감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의 공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주 일정이 아주 바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란 특검과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가 오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내일 또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자, 발의하고 보고하고 발의하고 보고하고 또 표결하고 이번 주에 여러 개가 겹치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가 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자, 이번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건 인권 유린이 되고요. 이거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재표결에서 2표가 부족해서 이틀 전에 부결이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개적으로 이선으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임안을 받아들인 것, 수리한 것조차도 왜 인사권을 휘두르느냐라고 야당이 비판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선으로 물러난다 그러더니 거부권을 또 행사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정확하게는요. 이선으로 물러나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선의에 기대해서 정말 물러날 것이라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지금도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방부에서도 군 통수권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군 통수권자는 지금도 대통령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계엄권, 군사 통수권, 임명권 실제로 대통령한테 귀속돼 있습니다. 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면직 제거하는 실제로 본인이 결재를 했잖아요.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니까요, 현직.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안 한다는 그런 믿음도 사실 국민한테도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네요. 그렇습니다. 거부권도. 총리한테는 임명 권한이나 거부 권한이 없거든요. 이건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야당도 이번에 또 거부권을 만약에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선으로 물러났다와는 상관없이 뭐라고 할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선으로 물러났으니까 이거는 행사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떤 선택할지 국민들 불안해서 살기 어려울 겁니다. 두 번째, 정말 거부권 행사를 한다? 이건 또다시 거짓말한 거죠. 네. 그 부담,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해서 또 한 고비를 넘긴다 쳐도 고비가 또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단 2표 차로 폐기됐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재표결 때는 과연 이 최소 3표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저는 오늘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당론에 따라서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다음 탄핵 때는 탄핵에 동의하고. 자, 김상욱 의원, 지난 이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공개적으로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표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의 이 의사 표현을 지도부라고 해도 당론이 있다고 해도 강요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 탄핵안 표결 당시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시에도 본회의 중에 의원총회를 여는 등 지도부가 상당히 결론적으로는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그게 불안한 마음이 커서였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다시 한다 그러면 그때보다 더 불안해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 탄핵에 대해서 재표결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의원총회를 열 겁니다. 또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여론을 감당하겠습니까? 또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론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에서는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길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해서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는 알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을 빨리 치르겠다라는 그 야욕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탄핵에 있어서는 이미 한번 부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그 탄핵안을 올리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탄핵을 다시 올린다? 그것도 국민의힘의 분열을 노려서 이걸 다시 올린다? 저는 그것은 민주당이 정략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많은 의원들께서도 이번 주말을 겪으시면서 네.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민주당이 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서라도 탄핵을 재표결에 붙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의원들 내에서도 충분히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진짜로 될 때까지 한 겁니까? 민주당? 그러면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서라도라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한 회기 중에 같은 내용, 같은 법안을 다시 올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10일까지, 내일까지로 해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11일 날 임시국회가 새롭게 열리면 이 새로운 탄핵안은 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그 규정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마도 지난 토요일 날 여의도에 뭐 경찰 수산으로만 말씀드려도 15만 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한 100만 명쯤 모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분들이 누가 동원해서 왔겠습니까? 본인들의 자발적 의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처리되기를 지지하는 그런 기다림의 그 모습으로 다들 참여를 하셨고 그 이후에도 어제도 계속해서 참여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이 시위, 이 집회가 있었고요. 또 시국선언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지난 토요일 밤 이후로 주말 사이에 많은 국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급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아래 초록색이 긍정 지지율입니다. 25.7에서 25%로 줄다가 계엄 사태 이후에 17.3%까지 7.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와 반면에 빨간색으로 된 부정적인 의견은 70.3%에서 71, 그리고 79.2%까지 부정적인 의견은 늘어났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또 보겠습니다. 한 주 만에 무려 6.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게
계엄 사태가 반영된 여론조사인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아니라 저 요소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여론조사를 모두 감안해서 지금 지켜보면서 지금 뭔가를 조기 퇴진 시기든 뭐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여론조사가 그 주말에 있었던 탄핵 그 표결에 대한 여론이 또 형성이 돼 있을 테니까요. 그것도 반영이 될 텐데 뭐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 무시할 수 없고 당연히 그걸 따져야 되겠죠. 민이니까. 다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도 초기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어찌 보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질서 있는 퇴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 여론조사만 봐도 국민의힘도 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집단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 시각에는. 그렇다면 제가 좀 시쳇말로 그런 말은 해요. 누구가 미쳤다고 우리까지 미쳐야 되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조기 이번 주 내에는 최소한 어떻게 퇴진을 제대로 시킬 것이며 또 어떻게 국정 안정을 위해서 어떤 운영 방책을 내놓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소 거친 표현은 제가 양해의 말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